네, 안녕하세요. 또 이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방금 찍었는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야기 하죠. 네. 원인과 결과.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해요. 카톡이 왔네. 네, 알람을 껐고. 뭐가 있을까요? 환생. 혹은 환생이라고 말하면 또 바로 이어붙는 게 카르마, 업, 이런 게 있죠. 업보. 오늘은 이거랑도 이제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인 결과가 환생 카르마. 내가 뭔가의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내가 나의 이전 생이 어떤 원인이 되어서 나의 지금 현생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업을 지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경험하고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뭐 제 말을 꼭 맞다고 바로 이제 받아들이실 필요도 없고, 바로 이제 설득당하실 필요도 없고, 아,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네. 그냥 그렇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뭐 너무 막 이해가 안 간다고, 혹은 너무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고, 뭐 그냥 그런 거죠. 아무튼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여러분, 저희가 계속 매 강의마다 나오는 게 무한이 아니고 전남무한이 아니고 무와 연기. 이거는 이제 좀 감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무와 연기가 제가 처음에 했던 이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제가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불교를 사실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불교를 좀 깊이 파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좀 이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결국 윤회나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인의 어떤 자아 의식을 갖고 있는 어떤 영혼이라던가 주체하는 윤회의 어떤 주체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계속 환생한다, 그런 관점보다는 다른 의미로 이 윤회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굉장히 뭔가 깊은 체험도 하고, 뭔가 이런 이제 불교 교리적으로도 뭐 잘 아시는 것 같은데도 뭐 계속 환생, 카르마, 윤회 적어볼게요. 이거에 뭔가 꽂혀서 계속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표적인 게 경전에 있다. 초기 불교 경전이든 뭐가 됐건 부처님이 설하신 것 중에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설명하기 쉽다. 이게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이제 인과가 없고서야 설명이 안 되고, 세상이 뭐 불공평하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사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애초에 이 윤회는 불교 이전부터 있던 사상이거든요. 예. 아무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결론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간단하게 지금 이것은 모든 것의 원인이자 이것 스스로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는 모든 것의 원인이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의 결과 그 자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에 정말 어떤 한 가지 원인이 있을까요? 저희가 무아라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는 영상을 제가 또 찍었잖아요. 거기서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지 행동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거를 뭐 업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한 가지 뭐 업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정말로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던가요? 나라는 어떤 개인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이 사실에 가까운 설명이었는지, 아니면은 수많은 조건들이 연기적으로 발생을 해서 맞아 떨어져서 이런 행동과 업이 튀어났는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이 보다 사실에 가까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도 물론 이 안에 하나의 조건인 거는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완전히 이제 면책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저희가 결정적인 어떤 조건들을 따지고 확인하는 게 좀 더 사실에 가까웠잖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고 들다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행동과 이거의 그 자체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좀 바로바로 확대를 해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나의 부모가 없었다면은 이런 잘못이라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이 부모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나의 어떤 조부모가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부모도 없었을 테고 이런 것도 발생을 안 했겠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세포라는 게 없었으면은 이 조부모라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한마디로 이렇게 파고 가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파고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분자에서 뭐 원자, 소립자,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뭐 그런 것까지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2단계까지 간다면은 뭐가 있죠, 여러분? 이거는 모든 것의 구성 요소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밝혀내지도 못하고 우리의 이 인식 바깥에 서 있는 무언가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비롯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관점으로 봤을 때 모든 것으로부터 지금 이게 비롯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원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원인은 없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관적으로는 원인이 있는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수를 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짝소리가 난 것은 내 오른손과 왼손이 지금 마주쳤기에 짝소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이 짝소리가 정말로 이 오른손과 왼손이 마주쳐서
이 짝소리가 낫냐고요. 무슨 말이냐, 이 짝을 제가 들었을 때는 짝인데 여러분 지금 한번 유튜브 이 소리를 한번 무음으로 해보시겠어요? 무음으로 했을 때는 제가 아무리 박수를 쳐도 짝소리가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를 제가 쳐서 짝소리가 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제가 그거를 들었고 제가 그거를 뭔가 박수 소리라고 인식을 해서 저한테 지금 그렇게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이런 하나의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어떤 짝소리가 만약에 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못 듣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나한테, 그 짝소리는 나한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단순한 원인으로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만 가지의 조건들이 완벽하게, 수만 가지라고도 표현할 수 없고 그냥 무한한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서 이 짝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짝에서 어떤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화나 연기나 이런 거를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거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이런 거는 그냥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정말로 이거는 그냥 더 이상 몸이 반응을 안 합니다. 실제로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한들, 네,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뭐 아직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가 되지, 예, 정말로 이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사후세계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사후세계 윤회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돌아가서 제가 처음 했던 게, 지금 이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이것이 발생했다. 네. 무와 연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랬죠? 네. 그런 게 있었고, 또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은 이 원인을 저희가 지금 없앴잖아요. 원인을 없애면은 결과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이라는 게 있다면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이것 자체로 모든 것의 원인인 것이고, 또 똑같이 이 모든 것을, 그 결과 자체가 지금 이거라고요. 여러분 앞에는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이 결과밖에 없는데, 이 결과가 이것 자체로 또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또 모든 것의 결과가 된다고요. 네. 이거를 말로써 좀 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렵네요. 그러니까 정말 근원으로 파고들수록 결국에는 이 모든 게 현상이잖아요. 그냥 이러한 현상, 알아차림이건 뭐가 됐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알아차림을, 뭔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참나라고 부르는 거, 혹은 뭐 청정 광명시면 본래면목 이렇게 부르건 영으로 부르건 뭐가 됐건 간에, 이게 따로 있는 늘 항상한 어떤 실체의 자리라고 부르는 견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차림을 넘어서 그 영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정말로 더 들어가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현상이 있을 때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존재적인 관점에서는, 실존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항상 하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냥 한 단계만 더 해체해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앞에 램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램프가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램프가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이 램프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언젠가 또 불이 켜진다면 우리는 다시 이 램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서야 램프가 없어진 게 아니었고 그냥 램프에 불이 껐다가 켜진 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늘 이것 속에서 모든 것이 피어났다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에 들었을 때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때는 저희는 알아차림도 알아차리지가 못해요. 무슨 말이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뒤에 내가 잠에 들었었지 하고 이제 다시 알아차린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 램프가 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켜지지 않으면은 저희는 이 램프의 유무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 죽음이라는 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잠이라는 게 깨어나지 못하면은 죽음인 거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영원한 잠, 죽음이라는 거를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인데, 이 알아차림이 늘 항상하다, 이거는 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일 것이고, 또한 뭐 내가 죽든 말든 이것은 상관없다. 그것조차 이런 대상이나 사건들이나 이런 게 있어야 연기적으로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개념이고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설명이 더 적합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알아차림은 이 세상 모든 대상에 같이 붙어있는 속성은 맞아요. 한마디로 어떤 생각이 피어났을 때 이 알아차림이 무조건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이 알아차림이 투명한 허공성인데, 이 허공성이, 이 투명함이 그때그때마다 모양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투명 함 속에 있다가 이게 어떻게 구부러지고 응축이 됐을 때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것도 맞거든요. 그것도 맞는데, 문제는 이 알아차림, 투명성 그 자체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램프가 불이 꺼졌을 때는, 불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을 때는, 램프가 켜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램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이 알아차림이라는 주체만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 만약에 이 주체만 존재했을 때는 절대로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알 수가 없고, 어떤 객체가 있을 때 쌍으로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을 뿐 알아차리는 내가 있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네. 여기서 또 제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가 있었을까?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생각나면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이 세상에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 분별지에서 봤을 때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네, 내가 회사에 지각을 했을 때 지각한 원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젯밤에 늦잠을 잤어. 혹은 아침에 꾸물거렸어. 근데 내가 어젯밤에 늦잠을 자고 아침에 꾸물거리는 그 이유도 찾고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모든 것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결국 특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그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원인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없다. 그냥 이것만 있다. 이것을 우리는 지각이라고도 이름 붙이고, 회사에 늦었네라고도 이름 붙이고, 오늘은 뭔가 뿌듯한 하루를 보냈어, 이름 붙이고, 와 대박 잘 됐다 라고 이름 붙이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어떤 일도 없었다, 그것도 되는 거고, 또 이 관점에서는 정말로 제가 이 볼펜을 드는 거랑 이 천지가 개벽할 만한 어떤 큰 어떤 대오각성이 일어난 거랑, 그리고 뭐 내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이나 주식 이런 게 갑자기 막 몇 배가 올라서 엄청난 돈을 번 거나, 또 갑자기 그런 것들이 대폭락을 해서, 혹은 삶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생겨서 모든 것을 내가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랑, 그냥 그게 다 이거라고요. 이거 알아차림도 뭣도 아니고 그냥 이거. 네. 이거예요 진짜. 제가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또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당장 좀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뭔가를 회피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접하시면은 그냥 뭔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가 피어나기 쉽거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할래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도 그것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행동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끗 차이로 이 나가 끝까지 남아있냐, 이 나라는 놈이 완전히 벗겨지냐,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인데, 또 이 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나라는 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볼 거잖아요. 사실 제가 요즘은 관심사가 이런 거에서 다른 걸로인가, 제가 좀 요즘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 공부, 영성, 도, 비유원, 철학 이런 거 말고 제가 현실적인 다른 거에 되게 지금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거를 많이 안 보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나를 주제로 한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선언 혹은 어떤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영상들을 제가 그래도 한 번씩 보고, 그리고 썸네일 같은 게 이제 제가 클릭을 안 해도 눈에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이 우주 전체가 나였다.
혹은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공부를 시작하게끔 만드는데 동기부여를 주는 데는 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근데 그거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를 계속 심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우주가 다 나였다. 내가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만들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처음에 이제 이 알을 깨고,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런 거는 있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나가 아직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정말로 나 없음이거든요. 네. 이 우주가 됐건 뭐가 됐건 우주 하레비가 됐건 그냥 그 모든 게 기본 전제가 나 없음으로 시작할 때와 나가 있는 상태로 시작할 때랑 정말 완전 180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수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가 있는 상태로 하게 돼버리면 모든 것이 다 오답이에요. 왜냐면은 전제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뭐 남태평양에 사는, 써볼까 이것도? 남태평양에 사는, 이게 고래 퀴즈라고 하죠. 그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 그런 데서 이런 류의 퀴즈가 나왔을 건데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면은, 남태평양에 사는 뭐 핑크 돌고래는 1년에 알을 몇 개 낳을까요? 이런 게 이제 있다고 했을 때, 남태평양에 사는 핑크 돌고래는 1년에 알을 몇 개 낳을까요? 이런 게 있을 때, 이거의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정답. 이거의 정답은, 여기서 알의 개수를 말하는 순간 그냥 이거의 함정에 걸려서 드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남태평양에는 핑크 돌고래가 없어요. 이게 핑크 돌고래가 아마 아마존인가 그쪽 유역에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 전제가 첫 번째로 잘못됐고, 그리고 돌고래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이게 또 이제 두 번째로 잘못된 전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찾는 수행, 진짜 나를 찾는 여정, 이 우주가 정말 나였음을, 이 일체가 나였음을, 이 일체가 나의 마음작용이었음을 뭐 확인하는 공부다, 뭐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돌고래, 핑크 돌고래는 1년에 알을 몇 개 낳을까요? 이 퀴즈랑 똑같다고요. 이미 잘못된 전제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해봐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깨달음을 뭐 인가한다, 혹은 뭐 스승으로부터 뭐 인정을 받아야 한다, 혹은 이런 나를 계속 뭔가 공부에 남겨두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 다 있고, 이 모든 연기 작용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이제 하나의 역할로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역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역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악역이 있는 건데, 근데 근원에서 봤을 때는 주인공이나 엑스트라 원이나 그냥 하나의 배역일 뿐인 것처럼 그분들도 배역인데,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저의 어떤 역할은 이것들이 여러분이 찾는 게 진정한 근본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깨달음이라면은 이미 잘못된 전제로 엉뚱한 문제를 풀고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샜는데, 아무튼, 네. 이거를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제가 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100%, 0%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고, 세상에는 1% 혹은 99%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100% 아니면 0%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떤 분별의 눈을 봤을 때는 뭐 49%, 51%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없고 100% 아니면 0%예요.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원인이자 스스로의 결과이고, 그 말인즉슨 원인이 없다는 말과 같아요. 자유도 마찬가지고 운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까지만, 말 나온 김에 이것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긴 한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100% 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그게 뭐 운명론이 됐든 숙명론이 됐든 그건 다 이름이고, 그냥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그냥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과 이 행동을 하는 것과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 그래서 제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100% 정해져 있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고 자유의지로, 여러분들의 자유로 이 영상을 지금 선택해서 보고 있다. 스킵하고 싶은 부분은 스킵하면서 보고 있다. 그러다가 지금 이 파트를 만났을 뿐이다. 이게 정확히 같은 말이에요.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에서 이어서 조금 너무 지금 딱딱하게 사실적으로 제가 말한 것 같아서 조금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포지션에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선택들은 100% 최선의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어나는 선택들은 100%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불완전해 보이고 미련과 후회와 원망이 섞여 있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정말 100% 최선의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후회도 피어나고 원망도 피어나고 자책도 피어나지만은 정말로 근원으로 본다면은 이런 것들은 안 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피어난다면 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조차도 이 모든 조건들이 맞아서 그냥 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후회, 나의 원망, 나의 자책이 아니고 그냥 지금 조건에서 이런 것들이 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하나의 사실로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방금 올렸던 방법 2 말고 그냥 방법 이거 했을 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추구나 수행이나 공부를 통해서 도달해야 할 어떤 무언가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지금이었습니다. 네,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점 그게 아니었고 지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면, 더 나은 상태가 된다면 나는 어떠어떠한 감정을 가질 거야. 네.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의 사실로서 피어났었고, 또한 우리는 이 목적지를 지금 여기가 아니라는, 목적지는 지금 여기밖에 없었는데 이 지금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어떤 착각,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갈등과 고통들이 피어났지만은 이것은 뭐랑 같냐면은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서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겠다. 그것은 남태평양에 있는 핑크 돌고래는 1년에 알을 몇 개 낳을까요? 그거랑 동일한 말과 이거랑 동일한 그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말로 하려니까 이게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게 물론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의 어떤 지식과 이해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몸에 뭔가 이거를 정말 깊이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죠. 저는 그런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의 원래 상태, 우리의 원래 관점이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또 지금 관점이라는 말을 써버리니까 뭐 다른 관점이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면서 헷갈리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그냥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냥 드러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경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다른 어떤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어떤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솔직하게 1%의 거짓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 나한테 더 씌워진 모든 학습들, 개념들, 관념들, 언어들, 나의 어떤 생각의 패턴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패턴이고, 이 손가락을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패턴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 단백질과 뭐 H2O와 뭐 이런 손톱은 큐티클과 뭔가로 다 이루어져 있어. 이 볼펜이라는 놈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를 확대했을 때
우리가 볼이라고 말하는 그게 있어서 이게 굴러가면서 잉크가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런 거를 다 빼고 정말로 솔직하게 진짜 있는 그대로 그냥 이 세상을 봤을 때, 이 세상에 함께 할 때,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은 그냥 우리의 어떤 모든 관점이나 어떤 상을 다 놔버렸을 때 그냥 이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다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예요, 정말로.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음에 또 제가 영상을 찍을 일이 있으면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 마음에서 사실 괴로움이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괴로움, 이거를 또 이제 붓다가 말하신 거잖아요. 뭐 일체 유심조니 뭐니. 그리고 저는 일부러 그런 용어는 많이 안 쓰려고 하는데 마음 공부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은 뭐 일체 유심조가 있겠죠. 뭐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생각, 예, 아무튼 마음이 전부다. 마음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일직다, 다즉일 그런 말 있죠. 일직다, 다즉일. 네. 굳이 뭐 경전이나 그런 데 있는 용어를 들어서 쓴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이런 마음 공부라는 말에도 공부라는 말에도 속지 마세요. 그냥 전부 다 부정하고 전부 다 해체할 수 있으실 때까지 해체해 보시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이런 거를 주워 듣기 전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이 내 마음이라는 것 또한 애초에 정말로 있었는지 그런 이 정도의 관점으로까지 계속 한번 정말 있는 그대로 내 삶의 본질이 뭔가 그거를 한번 집중해 보시면은 그냥 이거밖에 없다라는 게 아마 무슨 말씀인지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건 본래 상태인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 덧입혀진 수많은 껍질들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알이 있다고 했을 때 알 안에 우리의 어떤 모양, 우리의 병아리가 됐건 새끼가 됐건 그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 바깥에서 알 껍데기 바깥에서 내 본 모습이 어디지? 찾고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는 껍질을 갖고서 이 껍질을 바깥에서 이 껍질만 봤을 때는 절대 이 알맹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깨부시고 진짜 속알맹이가 뭔지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어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내가 뭔가를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나는 1cm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그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튼 네.
너무 말이 또 길어졌네요. 네. 오늘은 또 이만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또, 저도, 좋은 밤 보내겠습니다. 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